병원 진료실입니다. 마리안느는 6살 된 딸 소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소피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엄마와 의사를 번갈아 보았지만 마리안느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습니다. 소피가 보이는 증상이 단순한 성장 과정의 일환이 아니라 어쩌면 ADHD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훑어본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마리안느 씨, 소피의 초기 검사 결과를 보아하니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중한 시청자님들께서 감동 텔러에게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마리안느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심리적 질환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자료를 접해왔기에 ADHD가 어떤 어려움을 수반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을 하며 본인도 불안 증세와 주의 산만함을 겪어온 터라 소피에게도 같은 증상이 보일까 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진단을 받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마리안느 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소피가 보이는 증상은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발달 과정에서 ADHD 증상이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적절한 생활 습관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증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마리안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나름 열심히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했고 어릴 때부터 교육과 생활 습관에도 신경을 써왔습니다.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ADHD는 유전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유전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경우 자녀에게서도 이런 증상이 보일 확률이 다소 높아지기는 합니다. 의사의 말에 마리안느는 잠시 움찔했습니다. 자신도 ADHD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물려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의 증상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마리안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우선 소피는 집중력 지속 시간이 다른 또래에 비해 짧고 새로운 활동으로 금방 주의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을 잃고 다른 장난감을 찾거나 책장을 뒤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음이나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 수업 중에도 주의 산만함이 두드러질 수 있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안느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피가 가끔 수업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았던 일을 떠올리며 그저 아이의 에너지 넘치는 성격 때문이라 여겼던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손길이 다소 힘이 빠진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소피는 다행히도 긍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주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밝고 호기심 많은 성격은 ADHD 관리에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에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 중에는 자라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마리안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소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선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ADHD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뇌 건강을 위한 발효 음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발효 음식이요?
마리안느는 의아하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발효 음식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ADHD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발효 음식에는 장 건강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장 건강과 뇌 건강이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DHD 증상에도 장내 미생물 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 발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리안느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ADHD라는 장애가 반드시 약물만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국 발령이 어쩌면 소피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국제뉴스 방송사 프랑스 24에서 7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리안느.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녀는 직장에서 실력 있는 기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동시에 6살 난 딸 소피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밤늦게까지 취재 일정을 소화하고 새벽까지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소피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 사랑과 관심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소피가 ADHD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리안느의 걱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린 딸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과 치료였지만 기자로서의 삶은 마리안느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로부터 불쑥 한국으로의 파견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사태를 포함한 현지 이슈를 심층 취재해 보도하는 1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상사는 밝은 얼굴로 마리안느에게 말했습니다. 평소 다루기 어려운 주제도 주저없이 취재해 오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흔히 K-팝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한국. 하지만 동시에 빨리빨리 문화와 불안정한 의료 수준을 가진 나라라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동료들 역시 한국을 둘러싼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24의 국제부 동료들은 한국, 지금 한류가 인기라고 해도 곧 시들해질 거야. 한국 병원은 시스템이 엉망이라던데 공공의료는 특히 열악하다고 하더라고.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한국을 아시아에 금방 사라질 반짝이는 트렌드 정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마리안느는 한국에서 보낼 1년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딸 소피가 ADHD 초기 진단을 받은 만큼 아이의 발달과 치료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면 소피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안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피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과연 괜찮을까? 한국에서 이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된다면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 제대로 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매일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마리안느는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질에 감탄하게 됩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공항,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 시스템, 간편한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까지. 한국의 시민들은 지하철 내에서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공공장소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매일 몇 시간씩 길 위에서 시간을 낭비하던 프랑스와 달리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은 마리안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길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이 늘 깨끗한 점, 그리고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거의 없지만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점도 놀랍습니다. 이런 작은 시민의식 하나하나가 모여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구나. 마리안느는 감탄을 거듭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갑니다. 그녀가 프랑스 24의 기자로서 맡은 주요 취재 주제는 한국의 의료 파업 사태입니다. 그해 한국에서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국의 의료진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연달아 파업을 이어가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의료계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정부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고 마리안느는 매일 이 현장을 취재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매일 뉴스 데스크로 관련 기사를 송고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ADHD 증상을 관리해온 그녀였지만 파업과 의료 취재 현장을 오가는 동안 심신이 지쳐가며 증상이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불안감과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피로가 누적될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업무 중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낯선 나라 한국에서 점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의 마리안느는 점차 불안해져 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친해진 지인에게서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되었다. 마리안느, 요즘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힘들어 보이는데 한번 산속 사찰에 가서 마음을 좀 쉬어보는 게 어때요? 사찰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했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용히 자연 속에 머무는 경험이 그녀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클라이맥스. 이윽고 주말이 되자 마리안느는 지인의 소개로 한 사찰을 찾았다. 고요하고 맑은 산속 공기를 마시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있자니 그녀는 그간의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천천히 사찰 안으로 들어가자 소박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종소리가 은은히 울리고 주변에서 풍겨오는 나무와 풀 냄새는 마치 오래 전 잃어버린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사찰에서의 첫 끼니는 간단하면서도 특별했다. 수수한 접시 위에 담긴 반찬들은 모두 신선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발육, 음식과 채소들로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반찬이 테이블 위에 조화롭게 놓여있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보였다. 마리안느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한 입씩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향과 맛이었지만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육, 음식이 입안에서 퍼질 때마다 묘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서 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장 건강이 곧 마음의 건강과도 연결된다고들 하지요. 사찰의 한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다. 프랑스에서 발효식품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그녀였지만 이곳에서 만난 발효 음식들은 그 깊이와 풍미가 훨씬 달랐다. 한국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발효 음식을 먹는 이유가 궁금했던 마리안느는 한 입 한 입 정성스럽게 음식을 음미했다. 김치의 매콤함과 구수한 된장국이 주는 안정감에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 불안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마리안느는 산책을 하며 사찰 주변의 자연을 즐겼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며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고요한 사찰에서의 몇 시간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평온을 선사했다. 사찰에서의 경험 이후 마리안느는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 특히 발효 음식이 주는 편안함과 심신 안정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장 건강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에 그녀는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다. 그녀는 한국의 다양한 발효 음식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리안느는 전통시장에 들러 김치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사서 집에서 시도해보기도 했다. 특히 청국장은 처음에는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먹을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또한 삼계탕, 미역국, 전복죽과 같은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마리안느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음식이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도 ADHD나 불안 증세를 겪는 이들에게 한국의 발효 음식을 소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마리안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발효 음식이 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와 건강 개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프랑스에 송고했다. 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 그 이상이라는 점, 특히 발효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소개되면서 독자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기 시작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탐구가 이어지면서 마리안느는 특히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들에 자연스레 관심이 생겼다. 늘 소피의 ADHD 증상 때문에 걱정해온 그녀였기에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강식을 찾는 일은 더욱 의미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두 가지 음식이 바로 호두 약식과 단호박 갈비찜이었다. 마리안느는 호두 약식을 처음 보았을 때 갈색 빛깔의 찰진 밥알이 반짝이며 호두와 밤, 대추 등이 곁들여진 것이 마치 프랑스의 고급 디저트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약식은 고소한 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있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다. 특히 ADHD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가 들어있다는 점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마리안느는 이것이 소피의 식사에 좋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음식은 정성스레 준비한 밥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음식이에요. 특히 ADHD를 겪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호두 약식을 한 입 맛보았고 묘하게 입안에 퍼지는 고소하고 달달한 맛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약식 특유의 쫄깃한 식감은 아이들도 좋아할 법했고 무엇보다 약식을 통해 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또 다른 발견은 단호박 갈비찜이었다. 그녀는 평소 고기를 좋아하는 소피가 한 번에 먹기에도 충분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고 있었는데 갈비찜과 단호박이 함께 요리된 음식은 딱 소피에게 적합한 듯 보였다. 단호박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고기와 어우러지며 아이들에게 친숙한 맛을 내고 단호박 자체가 소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마리안느는 갈비찜을 한 입 먹어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다. 프랑스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감칠맛과 건강한 단맛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소피도 이 음식을 좋아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 두 음식은 단순히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식사 시간 자체가 자연스럽게 아이의 치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을 통해 아이와의 시간을 함께 나누며 건강도 돌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다. 사실 마리안느는 프랑스에서 소피가 ADHD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여러 약물 치료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독한 성분의 약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늘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다. 약을 먹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상황이 늘 그녀를 괴롭혀 온 터였다. 약을 먹이기 전에도 불안하고 약을 먹인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호두 약식이나 단호박, 갈비찜 같은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 아이의 건강을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 정도면 식사 시간도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겠어. 마리안느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렇게 소피와 함께하는 매 끼니가 치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와 사랑을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호두 약식과 단호박 갈비찜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소피와 그녀가 함께 나누는 건강한 습관이자 새로운 치유 방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울의 활기찬 재래시장을 구경하던 어느 날 마리안느와 딸 소피는 사람들로 빼곡한 시장통 한가운데에 있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리안느는 낯선 상황에서 불안감과 공황 증세가 재발하곤 했다. 그녀는 인파 속에서 소피를 꼭 붙들고 한시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자그마한 아이는 사방의 새로움에 흥분하며 엄마의 손을 놓고 계속 돌아다니려 했다. 그때 어디선가 남루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다가와 소피를 물끄러미 보더니 다정한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리안느는 순간 경계심이 올라왔다. 외국에서 아이에게 함부로 손 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라 생각했던 터라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미소를 띤 채 아이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마리안느는 딸을 자신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낄 새도 잠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며 시장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물결이 생겼다. 몸집이 작고 유난히 가벼운 마리안느는 인파에 휩쓸리기 시작했고 어느새 어깨에 긴장이 감돌며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온몸에 땀이 맺히고 가슴이 점점 쪼여오르는 공황 증세가 찾아온 것이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사람들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이 손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게 된 순간 마리안느는 패닉에 빠졌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겨우 딸을 찾아보려 할 때 소피는 이미 눈앞에서 사라져 차도로 뛰어가고 있었다. 딸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불안이 극에 달해가는 그때, 그 순간 소피 옆에 한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아까 그 남루한 차림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소피를 번쩍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소피를 안은 채 안전한 곳으로 돌아와 마리안느 옆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마리안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안도와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다. 남루한 차림에 경계심부터 느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아 엄마에게 건네며 나직하게 말했다. 도너리, 도너리. 익숙치 않은 발음으로 영어를 말하며 안심시키는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소피의 손에 작은 하얀 사탕 하나를 쥐어주며 장난스럽게 웃음을 지었다. 놀란 소피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사탕을 받아들고 해맑은 미소로 땡큐 라고 외쳤다. 순간 마리안느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종종 낯설고 때로는 다가가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그만큼 오해와 거리감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 할아버지의 친절은 마리안느가 그동안 느끼던 선입견과 불편함을 허물어 주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이후 마리안느는 한국의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할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곤 했다. 타지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힘들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 덕분에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다. 다시 시장을 찾을 때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까 기대하며 딸과 함께 두리번거리곤 했다. 마리안느에게 그날의 경험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주었다. 결국 한국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선 세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마리안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낯설고 때로는 경계심을 가졌던 한국에서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을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감정을 바꿀 수 있었다.
공황 증세로 꼼짝 못하던 상황에서 딸을 구해준 노인의 모습은 특히 그녀의 가슴 깊이 각인되었다. 이후 마리안느는 프랑스 24의 한국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의 삶과 이곳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친절, 전통 음식이 주는 심신의 치유 효과에 대해 연재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발효 음식들이 ADHD 증상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이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전했다. 마리안느의 글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독자들에게 전하며 프랑스에서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일시적 체류를 넘어 마음의 치유와 새로운 문화적 이해를 가져다준 특별한 여정이 되어 있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프랑스 신문에 칼럼으로 연재하기 시작하며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국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며 지치고 산만했던 제 마음을 천천히 다독여 주었죠. 음식이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언젠가 저와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음식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음식 경험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된 일상을 통해 ADHD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음식을 통한 도움을 나누고자 다짐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의 생활을 더 즐기며 그 변화를 주변과 함께 나누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감동 텔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의 감동과 영감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